안녕하십니까?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공미정입니다. 오늘은 이계진 아나운서의 에세이 남자도 가끔은 옛사랑이 그립다 16번째 낭독 시간입니다.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아직도 꼭두 새벽에 일어나신다. 그러면서도 집안 식구들이 깰까봐 조용조용 굶니르신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먼저 세수를 하시고 머리를 빗으신다. 어머니는 아직도 깨끗하시다. 어머니는 깨끗하게 입으시고 깨끗하게 벗어 놓으신다. 어머니는 아직도 좋은 옷을 입지 않으신다. 그 무서운 시집살이와 전쟁통에 헐벗던 가난이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시란다. 어머니는 아직도 옷을 기워 입으신다. 속옷도 원피스도 멀쩡한 것을 버릴 수 없다고 하신다. 옛날엔 이만한 옷이 소원이었다고 하신다. 어머니는 나들이 때만 새 옷을 꺼내 입으신다. 그때는 새 구두도 신으신다. 그리고는 행복한 얼굴로 현관을 나서신다. 어머니는 아직도 찬밥을 먼저 잡수신다. 더운 밥이 넉넉하다는 성화에도 찬밥을 먼저 잡수신다. 때가 지난 밥일수록 먼저 차지하시고 서로 며느리가 먼저 집어들어도 빼듯이 잡아당겨 잡수신다. 살림을 일구시느라 배를 줄일 때의 생각과 6.25 이후의 배골던 시절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이시다. 당신이 넉넉하게 잡수시고야 고물고물 육칠남매를 어찌 배불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셨던 어머니시다. 춘삼월 긴긴 해에는 물마라 한 숟가락으로 점심을 넘기셨고 꼽듯이 기다리시던 추분만 되면은 해자른데 점심은 속만 거북하더라 하시며 이듬해 춘삼월까지 점심 끼니를 마다하셨던 어머니시다. 늘 이 핑계 저 핑계로 한 입을 더셨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찬밥 신밥이 얼마나 먹고 싶던 밥이냐는 말씀이시다. 어머니는 아직도 아버지의 밥상 위에 당신의 밥그릇을 놓지 않으신다. 며느리가 올려놓고 밥상을 차려드려도 이내 습관처럼 방바닥에 내려놓고 잡수신다. 당신께서 밥상을 차리실 때는 핑계 삼기 위하여 작은 상을 놓기도 하시며 밥 한 그릇과 물이나 국 한 그릇에 식구들의 젓가락이 자주 안 가는 반찬 한 가지쯤 상 아래 내려놓으신다. 고기도 생선도 잘 잡수시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항상 악식을 예찬하신다. 그러나 절대로 식구들에게 악식을 권하지 않으신다. 어머니는 아직도 변함없이 아버지에게 순종하신다. 가끔 젊은 날의 분을 털어놓으시지만 거역하진 않으신다. 어머니는 아직도 허약하신 아버지를 위해 젊어서부터 몸에 밴 약시중을 지금도 똑같은 마음으로 드신다. 아버지의 병환을 치료하기 위해 약을 다림은 물론이거니와 아버지의 기력을 돕는 보약도 정성으로 다리신다. 당신은 그 보약 한 모금 잡수셨으면 하는 마음이 없는 모양 정성으로 다리신다. 아버지보다 3살이 위시라 기력이 더 없을 수도 있지만 나이를 셀 줄 모르는 듯 고분고분 시중을 드신다. 어머니는 아직도 부끄러운 일에는 변함없이 부끄러워하신다. 40년 된 헌사이가 와도 대접을 어려워하시고 늙어서 장모 노릇을 제대로 못함을 항상 몸으로 마음으로 부끄러워하신다. 막둥이를 이제서 출가시키고 새사이 찾아오면 어떻게 대접할까가 늘 걱정이시다.
시집간 막내가 보고 싶으면서도 함께 오는 사위가 걱정되셔서 안 왔으면 하신다. 늙은 장모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하신다. 이마에 주름이, 머리에 흰가닥이 당신의 잘못이 아님에도 다 늙은 모습을 보이기 아주 부끄러워하신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랑스럽다. 천하에 다시 없는 유명한 아나운서가 됐다고 당신 혼자 좋아하신다. 아직 한 번도 어머니의 입으로 아들 자랑을 하진 않으셨지만 주위의 부러움을 놓치지 않고 죄다 듣고 오셔서는 가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들 들으라고 슬쩍 펴놓으신다. 어머니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남들이 다 했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에게 주의를 주신다. 그러나 은근한 방법이 아니면 하지를 않으신다. 어머니는 아직도 어린 시절에 들려주시던 풍부한 이야깃거리를 자주 들려주신다. 마이크 앞에 서거든 그 이야기도 써먹어 보라는 깊은 뜻이다. 어머니는 아직도 틈만 나면 책을 읽으신다. 필요해 읽는 책도 뽐내려고 읽는 책도 아니시다. 어머니는 아직도 어려서 못 가신 학교를 다니고 싶으신지도 모른다. 세월만 되돌릴 수 있다면 어머니는 꼭 학교를 다니실 거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것이 한이실 것이다. 그래도 어머니는 여자로 태어난 것을 후회하시는 것 같지는 않으시다. 어머니는 아직도 운명이라는 것과 사주라는 것과 팔자라는 것을 굳게 믿으신다. 어머니는 생로병사를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늙고 병들고 또 죽어 이 세상을 떠남이 정한 이치이므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죽음까지도 철저히 준비하셨다. 죽어 묻히실 몇 평의 묘토가 마련돼 있음을 기뻐하심은 물론 조금씩 드린 용돈을 모아서 저승 가실 때 입으실 수의까지 마련해 놓으셨다. 지난번 이사 때 라면 박스 하나가 낯설게 보여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궁금해하는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지라는 한 말씀으로 설명을 마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인 모양이다. 어머니는 아직도 건강하시다. 사실은 십수년 전에 허리 수술을 하신 후에 조심조심 해야 할 건강이신데도 아프지 않으면 건강이라는 생각으로 힘 닿는 대로 굽니르신다. 어머니는 아직도 우리들을 위하여 지극정성이시다. 얼마 전에 시골에 지은 새 집에서 잠을 자다가 꼭두 새벽에 두런두런 어머니의 음성을 들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새벽 샘물의 영험을 믿으시고 어머니는 아직도 부엌의 조항신을 믿으신다. 식구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캄캄한 새벽에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비나이다 소리는 어렴풋이 새벽잠에서 깨어난 아들의 가슴을 뛰게 하였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무병장수 부귀공명 자손번성 무죄무왕. 그저 이 집 짓고 어렵고 험한 일 없이 천우신조하여 길한 일만 있게 하여 주십사 하는 나직한 소원의 말씀이었다. 어머니는 아직도 비나이다의 덕을 믿고 있으며 누구에게 들킬까봐 조심이라도 하시듯 두런두런 소곤소곤 조항신 앞에 거친 손을 싹싹 비비신다. 어머니는 아직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자손을 위한 어머니의 위치를 포기하지 않으신 채 지키고 실행하고 계시다. 어머니는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어머니는 잘된 자식보다 잘못된 자식에 더 마음이 쓰이실 것이다. 특히 어머니보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난 못된 셋째 딸을 잊지 못하신다. 어머니는 아직도 6.25 때 피난 가시던 일을 잊지 않고
말씀하신다. 아들은 없고 셋째 딸은 짐지어 걸리고 비칠비칠 병약한 것을 어서 가자고 재촉하시던 기억을 뼈아프게 새기고 계시다. 아마 그때 고생을 많이 해서 골병이 들어 오래 못 살고 죽었는가 보다고 늘 말씀하시고는 목이 메이신다. 어머니는 아직도 명절 때, 생신 때 식구들이 모이면 셋째 딸로 하여 생긴 마음의 빈자리를 슬퍼하신다. 어머니는 아직도 돌아앉아 우신다. 민경복이 민경철이 두 외손자를 유독 보고 싶어 하신다. 민가에게 시집가서 어찌 사랑을 못 받고 이 광명한 세상에 병으로 행사를 했을까 복장을 치고 싶도록 답답해 하신다. 어머니는 아직도 셋째 딸이 보고 싶으시다. 여기 그 어머니의 보고 싶은 마음만큼은 아니되겠지만 나의 누님이신 그 셋째의 추억이 눈물방울이 되어 떨어지던 날 피고 지고 또 피던 아름다운 꽃들이 눈물 속에 얼비친 생활의 이야기들과 함께 졸문들을 한데 모아서 어머니께 드리려 한다. 어머니는 아직도 건강하셔서 좋다.